안녕하세요. 창업특강 진행을 맡게 된 메이커스페이스 학당 김하은입니다. 그럼 시작 전 메이커스페이스 교수이신 김송희 교수님이 짧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i7의 김송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특강도 정말 유용하고 진짜 그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특강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님도 제가 이제 자료를 먼저 봤더니 너무너무 알짜배기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함께 오신 분들한테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민 선임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컨설팅 그룹인 맥켄지앤컴퍼니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얼리팀에서 심사역으로 계십니다. 조수민 선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직 연사라는 소개를 들을 나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 담당 이헬렌 교수님과 친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저도 이제 연대 UIC 13학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대 동문분들과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C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VC를 만나기 전에 알면 좋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사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VC를 꼭 만날 필요도 없고 VC의 돈을 꼭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트렌드가 어떠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VC를 만나기 전에 알면 좋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벤처 캐피탈을 만났을 때 그 과정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마 사전적 정의일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력은 뛰어난데 자금력이 부족한 초창기의 스타트업에 뭐 자금 등등등을 지원을 해서 주식을 받는 그런 금융 자본이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 돈 5억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벤처 캐피탈이 5억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개발사 A가 있어요. 이 팀원분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다 엄청 좋은 게임 회사 출신 창업자 분들이고 개발력이 있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출시한 게임들은 안타깝게도 잘 되지는 못했고 이미 남은 현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펀딩을 돌고 계시고 이 마지막 펀딩을 돌면은 투자자는 10%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 회사는 이제 폐업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벤처 투자는 안정적인 이자를 추구하는 그런 자본이 아니고요. 리스크가 높지만 최소 10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산 투자를 합니다. 펀드 하나를 운영을 할 때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채용이 유리합니다. 그냥 뭐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스타트업에 이직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그 스타트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뭐 현금은 얼마 있으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력은 얼마나 되는지 경쟁은 어떤지 이런 거를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기가 힘든데 VC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뭐 회계 실사도 하고 나름 실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누군가가 이미 체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용에 훨씬 유리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100억을 투자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사도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리크루팅을 하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연도들을 보면은 거의 매년 1개, 2개의 펀드를 만든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매년 그때그때 규모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돈을 다 썼다
하면은 내년도에 또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펀드를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펀드마다 규모나 목적이나 만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 저희는 작년에 만들었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1,000억짜리 펀드이고 코리아 얼리에 집중을 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시리즈 프리-A부터 A까지 투자를 하고 선호하는 투자 티켓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선호하는 투자 규모는 10억에서 50억 사이. 그래서 10억에서 50억 사이를 한 15개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펀드고요.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주 목적이 되게 다양하게 설정된 펀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도 있고 농수산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성 특화 펀드도 있고 이런 좀 특이한 주목적이 설정된 펀드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펀드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창업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펀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목적이 설정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런 특이한 분야의 창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한 벤처 캐피탈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C, D, E, F로 가면은 조금 더 펀드의 사이즈가 큰 곳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제 해외 펀드들이 이때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세콰이아, 뭐 굿워터 뭐 이런 곳들 아니면 이제 캐피탈사들, 사모펀드들 이렇게 돈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대표님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투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수익 창출에 조금 한 발 더 다가가는 뭐 프리-IPO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니콘도 굉장히 많아졌고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 버티컬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는 1등이다라는 회사에 돈이 더 몰리는 거죠. 그러한 경향들이 보였었고 원래는 IPO만 이제 엑시 시나리오로 저희가 봤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M&A도 되게 많아져서 M&A로도 엑시시 가능하구나라는 걸 봤었고 저희 회사가 투자한 것 중에서도 하이퍼 커넥트랑 레디시 미디어, 뭐 수아랩 이런 게 굉장히 대규모 M&A를 통해서 엑시스를 했습니다. 이제 VC는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쉽게 그냥 유치원생한테 설명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좋고 이제 장표는 간단하게 메시지가 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했고 왜 앞으로도 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어떤 게 미흡한지 이번에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게 미흡해서 잘 못할 거예요가 아니라 미흡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것이고 이 돈을 받으면 이 미흡한 것이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CTO가 없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연봉 계약을 더 잘해서 더 훌륭한 CTO를 모셔올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진짜 너무 잘할 수 있고 지금 마케팅 지표가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더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마케팅만 하면은 더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그들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이 나은지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클 시장인지 줄어드는 시장인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 돈을 받았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3년에서 5년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재무적으로는 매출은 얼마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팀이 이 사업을 왜 잘할 수 있는지 좀 다른 앵글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스타트업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류의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고, 지금 당장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 센터를 기반으로 한 실버 케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타겟층은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노인분들의 주 보호자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계시고, 현재의 수익 모델은 이제 방문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리셨다 하면은 정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걸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그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양 보호사 분들이 집에 와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국의 2만 개의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이걸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목에 보면은 뭐 비지팅 엔젤스, 뭐 스마일 시니어, 아리아 케어, 뭐 이러한 이름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방문 요양 센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조 원에 달하는 너무 큰 시장인데, 모바일 혹은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영세한 사업자들이 2만 개라면은 치킨집만큼 많은 거거든요. 정말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그냥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일 시니어라는 가맹 사업 브랜드, 되게 오래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하셔서 35개의 지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이 지점들을 늘리면서 전국에 방문 요양 센터들을 많이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수익 모델이 방문 요양 센터한테 사스를 제공을 하고 매출을 쉐어받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방문 요양 센터들을 전국에 깔아 놓으면 이분들한테 크로스셀이나 업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목욕도 제공할 수 있고, 방문 간호도 제공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필요한 전동 침대, 휠체어, 뭐 되게 많은 실버케어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특화된 이커머스도 아직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방문 요양이 첫걸음이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 시장 자체도 큰데 고령화로 인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경쟁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근데 이미 지표도 조금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이 너무 좋다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봤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안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별로지만 이러한 것들이 될라나? 이게 되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팀이 좀 약한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지표로 보여준 게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다음 라운드 때 다시 오셔서 팀을 보완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팀을 조인했다, 혹은 그때는 수익 모델이 없었는데 이만큼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다시 오시면 돼요. 저희도 그걸 선호해요. 왜냐면 오래 볼수록 저희도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 이분은 그때 말했던 거를 다 지켰네, 신기하다. 아니면 말했던 거 이상으로 잘했네. 아니면 말했던 거대로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러한 경험들을 얻으셨고 지금은 이제 될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심사역은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만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학교에 있으면 연결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연계해서 VC들 많이 만나고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얼떨결에 제가 요청드린 거 아닌데 무슨 저희 홍보처럼. 저희도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i7도 사실 이제 정부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좀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외에도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창업지원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 학과에서도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그 혹시 로보 아르테라고 로보트 치킨 만드는 회사 아세요 혹시? 죄송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로보트 치킨이라고 로버트 치킨 네, 알아요. 로버트 치킨. 예. 그 회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에 시리즈 A로 75억 투자를 받았다고 유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는 맨 처음에 어떤 디저트 카페 같은 데는 투자를 잘 안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로버트 치킨은 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럼 로봇이 뭔가 기술이 추가돼가지고 뭔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심사역으로서 뭔가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업을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퓨얼리 제 가설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그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겠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의 그 사례는 디저트 카페를 나는 하나만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VC는 투자를 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지금은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하지만 나중에는 교촌치킨처럼 많은 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10배, 100배의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매장은 하나만 운영을 할 건데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이 로봇을 여기저기에 공급하겠다 였다면은 그것도 투자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로봇이 한 대지만 앞으로 뭐 100대 공급하면서 클 거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혹은 그것도 아니면 뭐 로봇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이 기술을 뭐 어디에 라이센싱을 줘서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던 10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줬고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면 전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강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심사원 중에서 그 창업 경험이 있는 분 몇 퍼센트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대신에 간섭을 좀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섭 어느 간섭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스타트업 경험 많이 없으시면 이 중에 서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파트너분이 4분, 이제 파트너 아닌 사람이 7명 있는데 파트너 아닌 저희 7명은 생각해보니까 창업자 출신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지만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분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저는 컨설팅 출신이고, 한 분은 뱅킹 출신이고, 한 분은 대기업 출신, 다른 2분은 다른 VC나 엑셀러레이터 출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 저희 파트너분들 4분 중에서는 2분이 창업 경험이 있으세요. 2분 다 성공적으로 엑싯도 하신 분들이고요. 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창업자 출신 심사역을 선호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소통을 하고 얼마나 간섭을 하냐, 이것도 투자자 성향마다 되게 달라요.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클래스 101이 있어요. 거기랑 제휴해서 뭐 주얼리 클래스 이런 거 여시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직원들끼리 이메일로 해서는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대표님들끼리 연결해드리면 빨리 되니까 그렇게 저희 포트폴리오 누구 소개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하자의 수준이고, 저희가 막 데이 투 데이 이런 거를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마지막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인데, VC의 투자 유치를 제안할 때 이메일로 원페이지 보고서식으로 심플하게 드리는 걸 선호하시는지, 혹은 PPT처럼 PPT 양식을 선호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람마다 저는 PPT를 선호하고요. 근데 이메일에 요약을 적어주시는 걸 선호합니다. 둘 다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 요약도 해주시고 PPT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들 궁금한 게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너무 진짜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오늘 함께 와주신 청중분들이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잘 해주신 연사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